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고양이를 더하면 그 합은 무한대가 된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음악과 고양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 고양이는 또 다른 고양이를 기르고 싶게 한다. 집사님들 인정하시냐? 고양이에 대한 모든 것. 고양이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고양이를 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 고양이를 부탁해! 야, 새롭게 단장한 우리 고부의 시즌2 합류한 홍일점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네요. 고양이 초보 고알못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닮은 까칠한 수의사 나응식입니다. 네, 우리 량홍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신가요? 네. 고양이 털처럼 부드러운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어떤 문제 고양이가 또 나올까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그리고 알아두면 참 좋을 고양이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혼자 있길 좋아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신비로운 동물 고양이. 영롱한 눈망울, 윤기 넘치는 털은 고양이의 매력 포인트. 숨길 수 없는 사냥 본능. 놀라운 점프력도 고양이의 특징이죠. 여러분은 고양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인간과 고양이의 역사는 약 5,000년 전 이집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농경사회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쥐떼를 해결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가축으로 선택했죠. 당시 인간들에게 고양이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애착과 숭배 사상, 그들에게 고양이는 신이었습니다. 모성과 풍요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고양이들. 달을 연상시키는 눈동자를 지닌 고양이.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의 친구로 여겨졌는데요. 이교도를 근절시키려 애쓰던 13, 14세기 야행성의 방랑자 기질이 있는 고양이는 마녀와 함께 종교 재판의 대상이 되죠. 고양이는 단지 고양이라는 이유만으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인간과 극과 극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고양이. 녀석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녹색으로 신비롭게 빛나는 눈. 16세기 이탈리아 시인 르타스는 고양이의 눈은 두 개의 별이라며 경탄했습니다. 빛의 밝기에 따라 형태가 조절되며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죠. 입 양쪽에 나 있는 수염은 외부의 물체를 감지합니다. 어둠 속 또는 좁은 곳을 이동할 때 꼭 필요한 안테나 구실을 하죠. 고양이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불면증일 겁니다. 대단한 잠꾸러기에 꿈까지 많이 꾸는 녀석들은 다른 포유류보다 2배나 더 잠을 많이 자는데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여러 번 잠깐씩 나누어 잔다고 하네요. 벨벳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발. 하지만 이 속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숨어 있죠. 평소에는 피부의 주름 속에 집어 넣어두는데요.
발톱이 자라면 거친 면에 갈아 닳게 합니다. 폭신폭신한 발바닥은 고양이가 점프하고 착지할 때 에어백 역할을 하죠. 고양이는 자기 키의 5배나 되는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네 발을 동시에 사용하여 뛰어오를 수도 있죠. 또한 몸이 유연하고 행동이 민첩하며 강한 다리로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의 특징은 농경사회에서 환영받았죠. 곡식이 있는 곳에 항상 존재했던 쥐는 골칫거리였는데요. 수확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쥐떼에 대응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놈들의 천적은 고양이였으니까요. 하루에 20마리 이상의 쥐를 사냥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간이 고양이에게 곁을 허락한 이유였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고토쿠지. 고양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남다른 사랑은 이곳에서 시작됐죠.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한 팔을 들어 손짓하는 고양이, 바로 마네키네코입니다. 과거 절 앞을 지나던 성주가 고양이가 손짓하는 것을 보고 절에 들어가 번개를 피하며 목숨을 건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마네키네코의 오른손은 돈을 불러들이고 왼손은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마네키네코가 인간에게 복을 주고 행운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일본 여행을 가면 곳곳에서 고양이와 관련된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 인형을 빼놓을 수 없죠. 일본에서는 1인 가구와 노년층 비율이 증가하면서 반려묘에 대한 인기도 상승했는데요. 일본 내에서 고양이 관련 산업 규모는 연간 약 20조 원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고양이를 뜻하는 일본어 네코와 경제학을 지칭하는 이코노믹스를 합쳐 네코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죠. 네, 먼저 저희가 인간과 고양이의 역사, 이집트도 나오고 그랬죠. 그리고 고양이의 특징, 그리고 고양이의 나라 일본까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인간의 경우에는 농경사회에 있으면서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곁에 뒀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고양이의 경우에는 쥐를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신의 곁을 허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죠. 그러면서 공존을 하는 거죠. 이용한 거군요. 예. 네, 맞아요. 아주 다 똑똑하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들었는데 일본에는 이 고양이를 찾아주는 탐정분들도 계시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리고 저도 만약에 골든타임, 고양이가 없어지고 나서 2-3시간 이내면 저도 찾을 수 있어요. 진짜요? 고양이 특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죠. 네. 등장빛이 어둡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멀리 안 가요. 가장 의외로 집에 있을 확률이 한 절반. 그래요? 옷장이나 이런 데 숨어 있어요. 그래요? 네. 사실은 나간 게 아니라. 나간 게 아닌데 내가 못 찾아. 그럴 확률이 한 절반.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 다음은 지하 주차장 아니면 옥상으로 가십니다. 오히려 등잔밑이 어둡다고? 네. 멀리 가까운 가실 필요 곳에서부터 없고. 찾아야 되고 오히려 먼 곳에 가서 찾을 확률이 훨씬 떨어져요. 그 다음은 바로 집 근처의 차 밑. 고양이들은 무서우면 일단 숨어야 되니까 대부분 바로 집 근처 어디 차 밑 공간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부터는요, 또 다른 영상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양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고양이과 야생동물 삭부터 이제는 이웃이죠. 길냥이들 이야기까지 한번 보시죠. 과거 우리나라에는 4종류의 고양이과 야생동물이 살았습니다. 호랑이, 표범, 스라소니, 그리고 삭. 그중 살쾡이라고도 하는 삭만 지금도 살고 있죠. 영어로 레오파드캣, 표범 고양이라고도 불리는 삭은 몸에 반점이 있고 생김새는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눈 위, 코로부터 이마 양쪽에 흰 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귀 뒤에서 발견되는 흰 반점 역시 삭의 특징이죠. 녀석의 꼬리는 고양이보다 짧고 뭉툭합니다. 야생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동물. 야행성인 삭은 주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활동하죠. 밤이 찾아왔습니다. 녀석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일과 중 하나는 털 고르기. 더러워진 털을 고르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고양이과 동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허기진 살기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뭔가를 포착한 녀석. 사냥에 최적화된 소리 없는 움직임. 쥐는 사냥꾼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날카로운 송곳니로 단숨에 제압하죠. 삭은 주로 작은 설치류나 토끼, 조류를 사냥합니다. 삭은 나무를 잘 탑니다. 물론 고양이도 나무나 말뚝에 잘 기어오르죠. 하지만 안쪽으로 휜 발톱이 올라갈 때와는 달리 내려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 바로 발톱 깔기.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나무에 갈아 핥힌 흔적을 남깁니다. 고양이 행동과 비슷하죠? 영역 표시가 될 뿐만 아니라 날카롭게 갈린 발톱으로 사냥도 쉽게 할 수 있죠. 마무리는 배변 활동을 통해 나무에 영역 표시를 합니다. 고양이와 달리 삭은 배설물을 땅에 묻지 않죠. 육식을 하는 삭이 풀을 먹습니다. 풀을 섭취하면 소화가 안 된 털이나 잔뼈들이 거친 풀과 한데 뒤엉켜 배출되기 때문이죠. 삭이 무언가를 주시합니다. 사냥감은 물고기. 녀석은 얕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이유는 사냥하는 순간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죠. 제법 큰 녀석과의 사투. 결국 사냥에 성공했네요. 그런데 녀석 힘들게 잡은 물고기를 두고 또 뛰어듭니다. 사냥 본능이 강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거죠. 다행히 또 성공했네요. 이번엔 먹이를 들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야생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끼 3마리와 함께 나타난 삭. 야행성인 녀석들이 낮에 활동하는 것은 드문 일이죠. 이 시기에 새끼들은 젖과 먹이를 동시에 찾습니다. 어린 삭들은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활동량은 새끼가 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갑자기 주변을 경계하는 삭,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데요. 인간입니다. 사람이 만든 길 위에 야생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린 살기 사냥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녀석. 얼굴에 고민이 가득합니다. 쥐사냥은 홀로 서기를 위한 첫걸음이죠. 어미에게 배운 대로 숨죽이고 다가갑니다. 사냥에 성공했네요. 시작이 좋습니다.